안녕하세요 여러분. 기분 좋은 채널 책주다의 반려다육입니다. 네, 지금 보이는 아이들이 벌레잡이 제비꽃인데요. 에셀리아나도 있고 모라넨시스도 있고 제가 이 아이들 처음에 실패를 하고 지금 두 번째 입고지로 성공을 해서 이만큼 키워냈는데요. 벌레잡이 제비꽃에 대해서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짤막하게 설명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는 아래 부분에는 난석을 깔아줬고요. 그리고 배양토 넣지 않고 바로 위에 수태를 깔아서 그 위에다가 아이들 입고지를 얹어 놨었고, 그 입고지에서 뿌리가 나오고 자구가 나왔을 때 이렇게 옮겨서 다시 한번 넓은 곳에다가 옮겨줬는데 이렇게나 많이 성장을 했네요. 아이들이 참 많이 바글바글 올라왔어요. 그래서 포트별로 하나씩 이렇게 옮겨주는 영상이고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이 벌레잡이 제비꽃에 대해서 검색을 했더니 정보가 나오길래 그 부분을 또 여러분께 들려드릴까 합니다. 네, 벌레잡이 제비꽃인 이유는 꽃이 제비꽃과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벌레잡이 제비꽃이라고 하는데, 모라넨시스, 지금 현재 보이는 아이는 모라넨시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벌레잡이 제비꽃에 대한 일화가 한 가지 있는데 소개해 드릴까요? 이집트의 여왕인 클레오파트라가 벌레가 너무 많으니까 그 벌레를 퇴치하기 위해서 침대 근처에 이 벌레잡이 제비꽃을 두고 잤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정말 키우다 보니까 신기할 정도로 날파리들이 그 예쁜 잎에 딱 앉아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벌레잡이 제비꽃은 대부분 중앙아메리카랑 남아메리카에서 서식을 하고요. 유럽과 아시아의 일부는 서식을 한다고 합니다. 벌레잡이 제비꽃은 다른 식충식물과 다르게 건조한 지역에서 서식하는 종이 꽤 많고요. 생김새만 보면 식충식물이라기보다는 잎사귀가 약간 다육질을 띠고 있어서 다육식물로 착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다육식물은 아닙니다. 끈끈이 주걱이나 네펜데스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야생종이 있다고 합니다. 벌레잡이 제비꽃은 키가 작아서요, 바닥에 붙어서 자라요. 중앙에는 생장점이 있어서 새 잎이 생성이 되고 다육질을 띠는 잎사귀가 납니다. 다육질을 띠는 잎사귀 윗면 전체에는 아주 짧은 선모가 빽빽하게 나 있고요. 선모의 위에는 점성이 있는 점액이 빽빽하게 맺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 점액에 날파리들이 붙으면 헤어나지를 못하고 그대로 벌레잡이 제비꽃의 먹이가 되는 겁니다. 생장점 바로 밑에 있는 뿌리는 굉장히 말 그대로 빈약해요. 몇 센치밖에 되질 않아요. 아주 지금 제가 이 분갈이 하면서 뿌리 부분을 보여드리는데 정말 너무너무 약해요. 그래서 돌틈에서도 자랄 수 있을 만큼 뿌리가 굉장히 약하답니다. 벌레잡이 제비꽃은 꽃을 자주 피우기는 하는데 꽃이 모양이 제비꽃과 아주 많이 닮았거든요. 그래서 벌레잡이 제비꽃이라고 한답니다. 끈끈이 주걱과 같이 점액으로 벌레를 잡지만 식물체는 움직이지 않는 수동형 포충 방식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 벌레잡이 제비꽃은요, 특유의 버섯 향기가 나는데 곤충들은 버섯 향기를 좋아하는 습성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향기를 맡고 개미나 날파리 등이 특히 잘 꼬이게 되는데요. 개미나 날파리가 단지 잎사귀 위에 앉으면 그냥 사냥은 끝이 나는 겁니다. 끈적거리는 점액이 셀 수 없이 많이 맺혀 있어서 곤충이 붙으면 그대로 옴짝달싹 못하고 소화액이 분비되어서 흡수된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곤충의 사체는 미라가 되어버리고요. 끈끈이 주걱과 다르게 선모를 직접 움직이거나 잎사귀를 움직이는 건 극히 일부 종을 제외하고는 그런 식물이 거의 없다고 하네요. 네, 벌레잡이 제비꽃은요, 특히 토양에 심으실 때는
피트모스와 펄라이트를 혼합한 토양을 사용하는 게 좋지만 저처럼 그냥 난석을 깔고 위에 수태를 얹어서 그 위에다 아이를 키우는 법이 가장 깔끔하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극히 책주다의 개인적인 생각이시고요. 피트모스에 키우는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명관수 방법을 이용해도 되지만 윗물을 주셔도 좋긴 해요. 하지만 입장에 자꾸 물이 닿으면 물러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래 그냥 수태가 촉촉하게 젖어 있을 만큼만, 물이 고이지 않고 촉촉하게 젖어 있을 만큼만 키워주시는 게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화분 받침대 같은 물구멍 없는 아이들, 그 아이 밑에는 난석을 깔고 위에다 수태를 얹어서 그 수태 위에다가 이 벌레잡이 제비꽃을 심어주고요. 물을 주실 때는 물을 그 물받침 없는 그 화분에 물을 주신 다음에 이렇게 기울여서 따라 버렸어요. 따라 버리고 나서 그대로 두면 물이 이제 구멍이 없기 때문에 물을 따라 버린 다음에 그대로 두면 또 물이 어느 정도 마릅니다. 한 이틀 정도, 2, 3일 정도. 그런 다음에 또 물을 주고 다시 또 따라 버리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물구멍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충분히 아이들 무르지 않고 잘 성장을 했답니다. 네, 그리고 벌레잡이 제비꽃은 직광을 오래 쐬이는 것보다 하루에 한 3, 4시간 정도 쐬어주셔도 충분히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저는 베란다 한켠, 다육이는 옷자라서 베란다에서 키우기가 힘든데 이 벌레잡이 제비꽃 모라넨시스 에셀리아는 참 잘 자라는 것 같아요. 햇볕이 적당히 들어오고 항상 통풍되도록 창문을 조금씩 열어놓으니까 아주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베란다에서 그 다육이가 너무 웃자라서 보기 싫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 벌레잡이 제비꽃 에셀리아나 키워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주 해를 많이 봐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잎꽂이 해보세요. 잎을 생장점 부분까지 달 똑똑 떼어서 잎꽂이 해보시면 그 잎에서 새롭게 올라오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이렇게 개체수를 늘려서 키워보는 재미가 또 이 식물을 키우는 재미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벌레잡이 제비꽃은 유럽과 아시아에서 서식하는 극히 일부 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비동면종이라고 하네요. 네, 식충식물 매니아 중에서도 프로들만이 동면종 벌레잡이 제비꽃을 기르기 때문에 저도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먹이는 벌레잡이 제비꽃 또한 날벌레를 굉장히 잘 잡는 편이라서 굳이 먹이를 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고요. 오히려 관상을 목적으로 기르시는 분들은 벌레가 붙어 있으면 싫어하는 분들도 꽤 많다고 하네요. 저는 보니까 이 벌레잡이 제비꽃을 키우다 보니까 색이 점점 진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아주 그린색이었다가 지금은 약간 분홍빛이 도는 그런 색으로 변하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본 다른 벌레잡이 제비꽃 에셀리아나나 모라넨시스를 봤더니 아주 붉은 계통으로 색이 변하더라고요. 저도 일단 더 키워봐야 알겠지만 지금 현재도 무척 이쁩니다. 모라넨시스와 에셀리아나, 오늘 벌레잡이 제비꽃 작은 포트에 옮겨 심으면서 이 식충식물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께 해드렸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에셀리아나가 꽃이 피기 전에도 이 식물 자체가 너무 예뻐요. 지난번에 동전하고 비교를 해드렸었는데 정말 이쁘거든요. 네, 이렇게 또 벌레잡이 제비꽃을 키우면서 이 아이에 대해 공부도 하고 우리 구독자님들께 알려드려 봤습니다. 네, 제가 그리고 집에 있는 아이들 잠시 지금 영상에 담아 봤는데요. 이렇게 끈끈이 점액이 아주 빽빽히 입장에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이 끈끈이에 날파리들이 붙으면 헤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색깔이 이렇게 분홍빛으로 변해가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벌레잡이 제비꽃 색감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지금도 옆에서 주변에서 아가들이 계속 뽀글뽀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잠시 우리 구독자님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스티로폴 박스에서 잘 크고 있는 잎꽂이 아가들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꽃까지 피면 정말 금상첨화겠지만 지금 이 상태로도 너무 예쁘네요. 벌레잡이 제비꽃, 모라넨시스, 아그나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또 원종도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더 공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벌레가 잔뜩 붙어 있는 벌레잡이 제비꽃의 모습입니다. 제 역할을 충분히 했는데 이런 모습을 또 관상적으로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네요. 네, 오늘 이렇게 벌레잡이 제비꽃 잎꽂이에서 키운 아이들 이제 따로따로 개체를 만들어 주려고 화분에 옮겨 심는 영상에 맞춰서 우리 구독자님들께 간략하게 제가 아는 만큼만 알려드렸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책지단은 오늘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도 행복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